반갑습니다. 휴컵 안전보건 교육을 강의하고 있는 주수홍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재해 현황 분석 및 안전수칙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업종인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산업재해 현황 분석을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주요 재해 사례 및 안전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종은요, 2022년 재해자 수가 9,701명입니다. 사망자가 193명이 발생을 했고요. 근데 이제 발생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9,701명 중에 넘어짐으로 3,613명, 떨어짐으로 1,081명, 그리고 끼임이 823명, 부딪힘이 757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특히 넘어짐과 떨어짐, 끼임, 부딪힘, 네 개가 전체 재해의 65%를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2021년도를 살펴보게 되면 2021년도에도 재해자 수가 9,213명이고 사망자가 179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 형태도 마찬가지 살펴보게 되면 앞에 그 앞년도와 보면 거의 다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21년도도 22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9,213명 중에 넘어짐이 3,497명, 떨어짐이 1,014명, 끼임이 736명, 부딪힘 679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것도 2022년도와 마찬가지 이 넘어짐과 떨어짐, 끼임, 부딪힘 이 네 개의 재해가 전체 재해의 64%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통계치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특히 우리 업종 같은 경우는 재해가 특히 넘어짐과 떨어짐, 끼임, 부딪힘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작업을 할 때 특히 이 네 개의 재해에 대해서 많이 조심을 해서 주의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은 이러한 재해 사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해 사례 첫 번째입니다. 주차 방지턱 카스토프에 걸려서 넘어져 사망한 재해인데요. 2022년 7월 평택 소재 그 아파트 제1주차장에서 옥내 소화전을 사용을 해서 바닥면에 청소 중이죠. 자, 밑에 그림을 한번 참고로 보시겠습니다. 옥내 소화전을 사용해서 바닥면 청소 중에 호수 보조를 하던 이 재해자가 뒷걸음으로 이동하고 있는 도중에 주차 방지턱 카스토프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면서 머리에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제 이송하였으나 사망한 채입니다. 작업 상황을 보게 되면 비정상 작업이죠. 정상적인 작업은 장애물이 보이도록 몸을 완전히 돌려 장애물을 확인하면서 물 호스를 잡아당겨야 되는데 장애물을 확인하지 않고 뒷걸음으로 이동을 하면서 물 호스를 잡아당긴 것입니다. 발생 원인을 보게 되면 장애물을 미확인한 것이죠. 작업 시 바닥에 설치된 장애물, 이 주차 방지턱을 주시하지 않고 뒷걸음으로 이동을 했고요. 작업 방법이 부적절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업 시작 전에 위험 상황일 수 있는 주차 방지턱, 소방 호스, 트렌치 등의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고 바닥 보행 시 물기로 인해서 미끄러질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올바른 작업 방법이 미수립됐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생될 수 있는 위험 상황 및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작업 시작하기 전에 작업별 위험 상황인 주차 방지턱, 소방 호스, 트렌치 등 이런 장애물에 대해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또 바닥 보행을 할 때 물기로 미끄러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예상을 해서 올바른 작업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고요. 물청소 작업을 할 때 호스를 당기면서 뒷걸음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후방으로 몸을 완전히 돌려 장애물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호스를 당기는 등 수립된 작업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 사례 두 번째입니다. 빌딩 옥내 계단을 통행하는 도중에 발을 헛디뎌 넘어짐으로 사망한 재해입니다. 자, 이것은 밑에 그림을 참고로 보시면 2012년 3월 서울에 있는 대형 빌딩 내에서 이 경비원이
옥내 계단을 통해서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던 도중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사망한 재입니다. 이 발생 원인은 고령 근로자는 노화로 인한 각종 성인병뿐만 아니라 신체 부위에는 허리, 무릎 등 퇴행성 관절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신체 통증으로 인해 평지를 걸을 때 보다 특히 계단을 이용해서 발을 내디딜 때 신체의 균형 감각을 잃고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다칠 수 있음에도 고령자 특성에 맞는 교육 및 지도 등 재반 안전 보건 관리가 소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 대책은 미끄러운 슬리퍼 착용으로 바닥에 물기가 있을 시 계단에서 실족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무 중에는 슬리퍼 착용을 규제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의 신발, 이 안전화를 잘 착용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고, 고령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안전한 통행이 필요하니까 가능한 승강기를 적극 사용하도록 함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건물 내 통로나 계단에 조명등이 없어 어두움으로 인해 시야 가림에 의한 넘어짐 위험이 없도록 조명등, 추가 설치 등의 대책과 주의가 필요하고, 이것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정등을 필히 지참해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제 사례 세 번째입니다. 아파트 옥내 계단에 청소 작업 중에 넘어져서 사망한 재입니다. 이것은 2012년 3월 경기도 소재의 요 아파트 옥내 계단입니다. 밑에 사진을 참고로 보시고요. 아파트 옥내 계단에서 작업자가 뒷걸음으로 내려오면서 이 대걸레질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계단 찬바닥에 머리를 부딪혀서 사망한 재해입니다. 자, 이 그림의 사진에 보시면 바로 이렇게 작업이 되어 온 거죠. 발생 원인을 보게 되면 뒷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오면서 걸레질을 해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발을 헛디게 됩니다. 바로 불안전한 작업 방법의 실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계단 청소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작업자의 시야 확보 및 불안전한 자세 유지가 유발되지 않도록 계단 청소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청소 작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올바르게 착용해야 됩니다. 계단, 복도 등 넘어질 위험이 많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올바르게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해야 되고요. 계단에 또한 미끄럼 방지 조치가 실시가 되어야 됩니다. 계단에 사람이 발을 딛는 곳이죠. 계단에 딛는 곳 끝단 전체에 이런 미끄럼 방지 기능을 시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계단이나 바닥이나 계구 부위에 대한 안전 수칙을 정리를 해보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손잡이를 꼭 잡습니다. 계단을 두세 칸씩 뛰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물기가 있을 경우는 즉시 제거를 하고요. 바닥에 물 청소 시에는 미끄럼 방지 장화를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를 하고요. 계구부에는 덮개, 안전 난간대, 경고 표시판을 설치를 합니다. 자, 다음은 제 사례 네 번째입니다. 이것은 전등 교체 중에 사다리 상부에서 추락을 해서 사망한 재입니다. 자, 요 사진을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2022년 6월 서울 소재 이 아파트 1층에서 피제자가 A형 사다리에 올라가 필로티 구조의 천장 전등 교체 작업 중에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입니다. 이 필로티 구조라고 하는 것은 기둥, 내벽력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에 이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인데요. 이 작업 상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추락 위험이 있는 천장이 높이가 한 5m 정도 되죠. 이렇게 추락 위험이 있는 천장의 전등 교체 작업을 할 때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작업 발판을 설치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사가 있어서 전도의 위험이 있는 바닥에 A형 사다리를 설치하고 작업을 해서 사다리가 전도되어서 피해자가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발생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작업 방법이 부적절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추락 위험이 있는 천장 전등 교체 작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안전한 작업 발판을 설치해서 작업을 해야 되지만 전도의 위험이 있는 A형 사다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반드시 안전모등에 개인 보호구를 착용을 해야 되지만 이런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고 관리 감독도 실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가 실시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위험성 평가가 실시가 되어져서 작업자가 그 작업에 대한 위험 요인을 충분히 알고 그 대책에 맞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위험성 평가가 실시되지 않았고 또 직원들이 근로자를 채용을 할 때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해당되는 작업에 대한 이런 교육이 실시가 돼야 되는데 교육도 실시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방 대책은 이런 천장 전등 교체 작업을 할 때는 떨어짐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안전한 작업 발판을 설치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를 철저하게 해서 이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자분들이 이런 유해 위험 요인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위험성 수준을 결정을 해서 그런 개선 대책들을 잘 적용을 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직원들을 채용을 할 때는 특히 이런 사다리 작업과 관련된 부분은 특히 충분히 작업자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 안전 수칙대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사다리는 발붙임 사다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A형과 조경형으로 있는데요. 자, 이런 발붙임 사다리 작업을 할 때는 안전 작업 지침이 1.2m 미만이다. 그럼 이 말은 지면에서 발바닥까지 높이가 1.2m 미만인 경우는 반드시 안전모를 쓰게 돼 있고요. 그리고 1.2m 이상이 되고 2m 미만이 되면 반드시 안전모 쓰고 2인 1조 작업을 하게 돼 있고 사다리 최상부에서는 작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면에서 발바닥까지 높이가 2m 이상이 되어버리면 고소 작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m 이상이고 3.5m 이하가 되면 반드시 안전모 쓰게 돼 있고요. 2인 1조 작업 반드시 안전대도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대를 착용하고 다른 고정된 곳에 안전고리를 걸어주게 되어 있고요. 최상부 발판과 그 하단 디딤대에도 작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면에서 발바닥까지 높이가 3.5m를 초과하게 되면 이것은 매우 위험하니까 사다리에서는 아예 작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A형 사다리 가지고 작업을 할 때는 최상부 작업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사다리를 잡아주는 2인 1조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자가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지면에서 발바닥까지 높이가 2m 이상이 되면 고소 작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서 고정된 곳에 안전고리를 걸어주고 작업 높이가 지면에서 발바닥까지 높이가 3.5m를 초과하게 되면 A형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A형 사다리 가지고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평탄하고 견고해서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A형 사다리 작업은 반드시 경작업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작업은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 교체 작업, 전기 통신 작업, 또 평탄한 곳의 조경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고소 작업대나 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이 A형 사다리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통 일자형 사다리나 신축형 이런 사다리 그리고 발붙임 사다리 A형이지만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한마디로 일자형 사다리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아예 작업을 하면 안 되고요. 이런 경우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 사례 5번째입니다. 요거는 그 지붕 위에 그 고압의 물 청소를 하고 있는 도중에 사람이 추락해서 사망한 재인데요. 요거는 그 경기도 소재 아파트에 청소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지하 주차장 진입 경사로 상부 지붕에 올라가서 고압 물 청소를 하던 도중에 지붕이 파손되면서 추락해서 사망한 채입니다.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여기에 우천 또는 결빙으로 인한 지하 주차장 출입 경사로의 미끄러짐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요 렉산 재질의 지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렉산은 이 폴리카보네이트의 상품명으로 두께가 4mm 정도 되죠. 강도가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그리고 요런 이제 크기의 각재 프레임에 의해서 지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작업자가 여기서 이제 추락을 했다라는 그 말인데, 요 발생의 원인은
작업 방법이 부적절한 거죠. 강도가 약한 이 재료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한 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또한 고소 작업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안전모나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해야 되지만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실시되지 않았다. 그러면 지붕 위에 관련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강도가 약한 재료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는 폭 30cm 이상의 튼튼한 요 발판을 설치를 하고 작업을 하거나 반드시 안전한 고소 작업대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 설비를 부착하고 이렇게 안전모 또 안전대를 착용해서 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지붕 공사를 할 때의 안전수칙인데요. 고소 작업대 등으로 지붕 아래에서 작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작업 통로용 발판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채광창에는 안전덮개를 설치해서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 난간이나 또는 추락 보호 방호망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고요. 그리고 부착 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지붕 위에 자재를 집중해서 적재를 하는 것은 금지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제 사례의 6번째 끼임에 대한 부분인데요. 송풍기 벨트 풀리에 손가락에 끼어서 부상을 입게 되는 재해입니다. 이 그림을 참고로 하시고요. 우리 건물 옥상에 있는 항온 항습기의 송풍기 벨트를 잡아당기며 이상 여부를 확인하던 도중에 동료 작업자의 오작동으로 벨트와 풀리 사이에 손가락에 끼어서 부상을 입은 재해입니다. 이 재해의 사고 예방 대책은 점검을 할 때는 손으로 직접 넣지 말고 이렇게 공구를 사용해서 늘어짐을 측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작업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렇게 전원을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작업자가 모르고 전원을 올리지 않도록 이렇게 기동 스위치 잠금 조치 및 표지판에 조작 금지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락아웃 태그아웃이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LOTO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락아웃 태그아웃을 LOTO를 시켜가지고 작업자가 아예 전원을 올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잠금 장치로 잠그어 버리고 이렇게 표지를 붙여가지고 조작 금지라고 붙여놔야만 작업자분이 이게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중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LOTO를 잘 시켜서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 공조기 그 베어링 교체를 할 때의 안전수칙입니다. 요거는 가동 중지가 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요. 모터의 전원 차단기를 내립니다. 그리고 판넬에는 기동 스위치 잠금 조치 및 이렇게 표지판을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LOTO를 해서 작업자가 함부로 전원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벨트 커버를 분해할 때는 2인 1조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벨트와 풀리 사이에 손가락이 끼일 수 있으니까 손가락 끼임 주의하고요. 그리고 이 폴리가 떨어져서 발등에도 찍힐 수 있으니까 이걸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어링과 기어 풀러 이탈로 인해서 발등 및 앞면이 또 다칠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하고요. 모든 공정은 보안경과 안전모를 착용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제 사례 7번째인데요. 요거는 그 보행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이게 다치게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이 이동하시는 분이 앞도 제대로 보지 않고 가고 있죠. 백화점 같기도 하고요. 사무실을 이동하다가 앞도 보지 않고 부딪히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사업장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휴대폰을 보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 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장을 이동할 때는 스마트폰은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이동을 하면서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문자를 확인하거나 보내지 않도록 하고요.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 동영상을 시청을 해야 하거나 문자를 확인하거나 보낼 때에는 반드시 이동을 멈추고 안전한 장소에서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문자를 확인하거나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곳곳에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라고 하는 이런 안전보건 표지를 잘 부착해서 직원들이 안전의식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다음 재해 사례 여덟 번째 부딪힘인데요. 요거는 그 기계실 사이에 통로 천장에 이렇게 머리가 부딪혀서 부상을 입게 되는 재해입니다. 요것은 난방관이 터져서 동일 라인에 아파트 세대에 누수가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옥상의 물탱크와 엘리베이터 기계실 사이에 통로를 통과하다가 낮은 통로 천정에 이렇게 머리가 부딪혀서 이렇게 부상을 입게 되는 재해입니다. 사고 예방 대책으로는 이렇게 통로 천장에 이렇게 완충 장치를 설치를 해서 혹시나 작업자가 모르고 부딪혀도 심하게 다치지 않도록 완충 장치를 잘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안전 통로를 따로 설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충돌 주의 표지판을 잘 부착을 해서 작업자가 위험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렇게 통로 천장에 완충 장치를 잘 설치를 해놓게 되면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제 사례 아홉 번째 감전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거는 휴대용 연삭기 사용 중에 누전으로 인해서 감전으로 사망한 재해입니다. 요거는 그 2011년 8월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그 기관반 근로자가 기관실의 온수 탱크 위에서 게이트 밸브를 교체하기 위해서 밸브를 고정한 볼트를 휴대용 연삭기로 절단 작업을 하던 도중에 누전으로 인해서 감전되어서 실제 사망한 재해입니다. 이게 실제 그때 사용했던 연삭기, 휴대용 연삭기이고요. 이 재해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휴대용 연삭기의 전원선 중에 플러그 부분을 비닐 코드선으로 교체 연결해서 사용하던 도중에 연결 부분의 피복이 손상된 후에 케이스에 접촉이 되어서 전류가 누전됐고요. 특히 원인은 접지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그리고 누전 시 0.03초 이내에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누전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이 바로 사고의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그 예방 대책으로는 정확한 절연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쓰는 그 전동 공도구에는 접지나 이중 절연 구조의 휴대용 연삭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전원선을 연결할 때는 피복 손상이 없도록 정확히 연결해서 절연을 확보하고요. 자, 근원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접지가 되어 있는 전동 공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동 공도구에 접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을 때에 접지극이 있는 플러그나 콘센트를 쓰게 되면 그게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누전이 되어도 작업자가 감전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접지극이 없는, 접지가 되어 있지 않는 전동 공도구를 쓸 때는 그 전동 공도구에 이중 절연 구조가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중 절연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동 공도구 제원표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각형이 두 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이중 절연 구조, 이중 절연 마크가 있는 이 제품을 쓰게 되면 이 전동 공도구는 이중으로 절연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접지가 안 되어 있어도 이중으로 절연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자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전격 용량 및 안전 기준에 적합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동 누전 차단기에서 전원이 인출된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누전 차단기가 설치가 되면 자동으로 누전이 되면 전류를 차단해 주니까요. 자, 그리고 제 사례 열 번째입니다. 요거는 먼지떨이가 부스바에 접촉이 되어서 감전된 그 사고인데요. 변전실 전열 V12 진공 차단기에서 먼지 제거 작업 도중에 먼지떨이가 부스바에 접촉되어서 감전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전부 쪽에, 전류가 통하고 있는 충전부 쪽에 절연덮개를 부착을 하는 거죠. 그럼 절연덮개는 아크릴팔이나 절연덮개 등으로 절연 조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먼지를 제거할 때는 이렇게 진공 청소기를 사용해서 청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하는 곳에는 감전 주위에 경고판을 부착을 하고, 특히 작업을 할 때는 절연 장갑이나 반드시 이렇게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제 교육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업종에는 넘어짐, 떨어짐, 끼임, 부딪힘에 대한 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특히 다양한 재해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작업에 대한 예방 대책이나 안전 수칙을 잘 지켜서 작업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교육은 이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받으신다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에 대한 문의는 교육지원사업본부의 위험관리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